안녕하세요. 책 읽는 공인중개사 닥커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스티븐 킹 작가의 유혹하는 글쓰기입니다. 글쓰기라는 제목 때문에 좀 딱딱한 책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1도 그렇지 않고요. 정말 혼자 읽으면서 막 키득키득 웃었던 그런 책이에요. 이 작가의 다른 작품들은 뭐가 있냐면 제가 이 영화를 말씀드릴게요. 쇼생크 탈출, 또 미저리, 그리고 그린마일, 대박이죠. 이런 영화들이 이 스티븐 킹의 원작으로 만들어진 영화예요. 그러니까 뭐 완전 흥행 흥행 작가라고 할 수 있겠네요. 이 글쓰기에 대한 책은 제가 다른 책이 또 뭐가 있었냐면 강원국님의 대통령의 글쓰기, 또 유시민님의 글쓰기 특강인가 이런 책도 읽었었는데 그것들도 다 재밌어요. 그러니까 글쓰기에 대한 책을 쓸 정도면 얼마나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이겠어요. 그러니까 그런 책들도 그렇고 이 책도 후회하지 않으실 그런 책입니다. 초반부에는 이제 작가의 자전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요. 그리고 뭐 이제 글쓰기에 필요한 어떤 도구들, 그다음 글 쓰는 자세, 또 글 쓰는 목적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좀 재미있었던 이 작가의 어린 시절 이야기는 형이랑 같이 산인가 어디 놀러를 갔어요. 근데 이제 똥이 마려워가지고 쌌는데 휴지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니까 형이 그냥 대충 좀 어떻게 해봐. 그래서 옆에 이게 나뭇잎 이런 걸로 해결하고 왔는데 그게 온나무였던 거예요. 여러분 온나무 아시나요? 옷딱에 넣는 그 온나무라는 게 있는데요. 그게 옷에 옮으면 빨갛게 이제 부풀어 오르고 그리고 되게 가렵대요. 그 온나무로 닦았으니 손이며 그 애기의 저기며 똥꼬면 어떻겠어요.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웃겼었고 이 책 반대는 고통이었지만 웃겼었고, 그리고 이제 이 작가가 어렸을 때 또 고막을 뚫어주는 의사가 뚫어줬었는데 그 고통도 어마어마했대요. 그리고 이 책을 쓸 당시에 이 작가가 큰 교통사고를 당해요. 수술도 뭐 7번인가 몇 번을 하고, 그래서 무릎에 고정핀도 박았었는데 그 고정핀 소독할 때의 그 느낌을 몸에 등유를 뿌려서 불을 붙인다면 아마 그런 고통 낼 거라고 표현이 완전 안 아파봤지만 느껴져요. 얼마나 아팠을까. 저는 병원에 가서 아플 거잖아요. 주사도 뭐 아프지만 그런 거 말고 치료할 때 아플 때는 저 혼자 막 생각해요. 나는 애도 낳았다. 참을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참거든요. 이 작가는 내가 고정핀 소독도 했다, 내가 고막도 뚫어봤다 뚫려봤다 이렇게 하면서 참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이 작가 무명 작가였었으니까 생활고에 시달렸죠. 뭐 빨래방인가 거기서도 일을 하고 와이프도 이제 일을 하고, 그러니까 좀 넉넉지가 못했던 거예요, 많이. 그러다가 어떤 소설로 이제 그 원고료를 선불로 좀 큰 돈을 받게 돼요. 자잘한 돈 말고 처음으로 선불로 이렇게 큰 돈을 받게 됐을 때 이제 이 사람이 아내한테 말을 하죠. 아내의 그 반응이에요. 아내도 내가 그랬던 것처럼 내 어깨 너머로 작고 초라한 우리 집안을 둘러보더니 곧 울기 시작했다. 저는 이걸 읽으면서 저도 울었어요. 저 처음에 이제 결혼해서 옥탑방에 적도 살았거든요. 거기 화장실이 없었어요. 화장실이 이제 다른 층에 있었어요. 그리고 욕실도 뭐 제대로 된 게 아니라 그냥 세면 바닥이었었고, 비 한 번 오면 저는 그 빗소리가 그렇게 시끄러운지 그때 알았네.
이 빗소리 때문에 통화를 못해요. 가건물에 비가 툭툭툭 떨어지면 그 소리가 엄청 커요. 또 이제 비도 새니까 한 군데서 새면 또 괜찮은데 뭐 여러 군데서 새잖아요. 그러면 비닐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 군데로 떨어지게 그렇게 해놓고 그런 기억들이 있었어요. 그러다가 아래층으로 한 방 2개짜리 욕실과 화장실 겸용 그게 집 안에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간 첫날에 제가 울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젠 새벽에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괜찮다 그런 생각했었어요. 그때 생각이 나서 이 작가의 와이프의 심정이 100% 이해가 되더라고요. 이 작가는 이제 글쓰기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, 평이하고 직설적인 표현을 써라 라고 해요. 우리가 몸속에서 나오는 배설물, 고체의 배설물 이렇게 하지 않고 똥이라고 하면 편하잖아요. 똥. 근데 그런 말들을 잘 안 써요, 사람들이. 무식해 보이나? 왜 우리나라 말 쓰면 무식해 보이지? 그리고 저희 이거 똥 하니까 생각났는데 저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 똥을 발음을 못해요. 그러니까 발음 못하시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죠. 나는 이런 발음 못한다 이러시면서 안 하시는데 저는 그때 좀 그것도 국어 선생님이 그러면 좀 아니지 않나요? 원숭이도 나는 발음 못한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평이하고 직설적인 표현, 저는 이런 표현 좋아요. 그리고 부사 사용을 자제하라. 이 지옥으로 가는 길에 부사가 널려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. 정말 저도 근데 저 이제 좀 찔린 거죠. 제가 너무라는 부사를 진짜 너무 많이 써요. 너무 맛있다. 이 책 너무 재밌다. 너무 열받겠다. 이렇게 너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저도 부사 사용 좀 자제해보려고 합니다. 그리고 많이 읽고 많이 쓰기, 꾸준함, 성실함 이렇게 요구된다고 해요. 이거 어렵죠? 그리고 메시지나 교훈 따위 이런 거는 좀 감춰두고 울림이 있는 글을 써야 된다. 이 작가는 성공한 거예요. 저한테는 울림이 있었거든요. 이 책 끝까지 이제 다 읽고 나서 재밌다. 그리고서 이제 또 다른 책 봐야 될 게 있었어요. 그거를 보는데 그 책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. 자꾸 이 책 생각이 나고. 그래서 노력하다 일단 잠깐만 그러고 이 책에 다시 이게 둘러보면서 이 장면, 이 문장 내가 좀 감동 있게 봤던 부분 다시 또 한 번씩 펼쳐보면서 그 징하는 그런 울림을 제가 좀 온전히 좀 느껴보고 싶었어요. 그런 울림을 줬으니까 이 책은 성공한 거겠죠? 그리고 무슨 일이든 시작하기 직전이 가장 두렵다고 해요. 그 순간만 넘기면 조금 더 좋아지는데 그거를 못하는 거죠. 첫 발을 내딛기가 힘든 거죠. 저도 그랬어요. 이거 유튜브 하기 전까지 한다 안 한다 어떻게 하나 뭐 이렇게 계속 갈등하고 시간을 좀 많이 보냈었어요. 그러다가 무엇이 좋은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면 해도 되지. 제 말에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이런 책 있어 읽어볼까 이런 것도 좀 좋고요. 그 책을 읽고 저와 같은 느낌을 받은 것도 좋고요.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결국은 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글 쓰는 목적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. 행복한 거. 이 작가는 글 쓰는 게 행복하대요. 저는 책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좀 똑똑해지고 싶고 좀 뭔가 좀 있어 보이고 싶고
와, 내생녀 되면 정말 좋겠다. 이런 생각도 좀 있었어요. 왠지 교양 있어 보이고. 그런데 이제 그냥 읽다가 보니까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되더라고요. 그리고 나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,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. 그리고 인간이란 동물에 대해서 조금씩 더 알아가는 것 같아요. 독서를 하면서. 그러면서 제 자신도 조금씩 알아가고. 좋았어요, 그런 게. 제 말이 느리다고 어떤 구독자분께서 말씀하셔서 빨리 하려고 하는데 그게 빨리빨리 안 되더라고요. 여러분들이 그냥 1.2배로 들으세요. 안 고쳐져요. 다음번에는 이세영 구독자분께서 추천하신 책이에요. 앙드레지드의 좁은 문. 이 책 할 건데요.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댓글 남겨주세요. 그러면 또 시간 맞고 그러면 저와 같이 이 유튜브 찍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감사합니다. 안녕.